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며칠 전 딸을 파혼시킨 어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부족한 사위의 인성을 믿고 결혼시키려 했다가 사위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파혼을 시켰다고 하시네요. 무슨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딸을 파혼시킨 엄마입니다.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면 이런 명언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제가 겪은 일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위를 보고 첫인상이 좋지 않았고 그 결과 파혼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첫인상만 가지고 파혼을 시킨 건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어떤 시어머니라도 파혼을 시키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딸 이야기를 하자면요. 엄마로서는 당연히 귀한 딸 자식일 수밖에 없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떨어지는 딸은 아닐 겁니다. 스펙 운운하는 게 속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딸 스펙이 좋아요. 하나뿐인 딸 잘 키우려고 무던히 노력했고 딸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31세인 지금 우리 딸 연봉이 5,100만 원입니다. 동년배랑 비교하면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은 편이죠. 그리고 평판도 좋은 편이에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인간성 제일 좋은 자식이 우리 딸이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딸이라 칭찬이 귀에 잘 들어오고 나쁜 소리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딸은 귀한 자식이고 떨어지는 자식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딸 나이가 31세이니 요즘 기준으로도 결혼 생각할 나이죠. 사실 딸이 몇 년 전에 한번 연애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멀쩡해 보이던 딸 애인이 무슨 사건을 일으켜서 교도소로 갔으니까요. 당연히 딸은 그 애인을 찾고 이젠 연락처도 모릅니다. 만에 하나 딸이 그 애인이랑 결혼하겠다고 나섰다면 딸이랑 의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애인이 흔한 폭력 사건 같은 걸 저지른 것도 아니고 좀 질이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요. 다행히 우리 딸은 그 사건 한 방에 남자친구에 대한 콩깍지에서 벗어났고 그대로 차버렸죠. 이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새 남자친구랑 사귄 게 제가 알기로 재작년 초쯤의 일입니다. 제가 알게 된 게 그때니 그보다 일찍 사귀었을 수도 있죠. 딸의 연애 소식을 알게 되면서 저는 몇 번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성이 제일이다. 네가 잘 알지? 물론이죠 엄마. 외모니 스펙이니 재산이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성 나쁜 놈이 외모 좋고 스펙 좋고 재산 많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인성이 우선이야.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 보고 사귀고 있어요. 딸은 자신만만하게 그 사람의 인성이 뛰어나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사위될 뻔한 그놈을 본 건 재작년 말쯤이었을 겁니다. 우리 집에 온 남자를 본 순간 뭐랄까 첫인상이 그렇더군요. 외모도 뛰어나다고 하기는 어려웠고요. 행동거지도 뭐랄까 좀 어설픈 가운데 무언가 숨기는 느낌이랄까요. 사람이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이래저래 어설프고 솔직하지도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시점이라 애비 장이장모 만나는 자리라 긴장한 거 아니냐고 좋게 생각했죠. 아무튼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아 보이는 데다 숨기는 것까지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딸이야 당연히 그 남자를 좋아했고요. 우리 남편도 순수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가족 3명 중 2명의 의견이 일치하니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그놈이랑 첫 대면을 하고 이후 딸은 그놈과 점점 깊게 사귀었어요. 반면에 전 그놈을 여전히 멋득잖아 했고 우리 남편도 마냥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애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스펙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 남편은 스펙을 문제 삼았습니다. 확실히 그놈은 스펙도 뛰어나지 않았어요. 연봉이 우리 딸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딸은 30대 백수도 많은데 직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남친을 변호해 주더군요. 하지만 저랑 남편은 나이 든 사람이라 그런지 남편 수입이 딸 절반이라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집안도 빈약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놈 아버지도 전과자더군요. 폭력 및 상해 전과, 오범이라던가요. 그래서 그 기질을 아들에게도 물려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전과자고 어머니는 나이보다 10년은 늙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은커녕 빚만 있고요. 물질이나 조건으로 보면 어떻게 봐도 좋은 소리 안 나오고 첫인상까지 안 좋았던 그놈. 저는 물론 우리 남편도 첫인상과는 달리 뜨뜻미지근해했지만 딸은 계속 그놈이랑 붙어 다녔습니다.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도 허락했어요. 그리고 결혼 과정에서도 가능한 말을 안 하려 했습니다. 이왕 딸이 결혼하기로 했는데 제가 뭐라 말해봐야 잔소리나 나쁜 소리나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 과정이나 조건 같은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남편이 대신했죠. 결혼식은 올해 중순 이후에 하기로 하고 신혼집이나 기타 부부들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물질적으로 우리 집이 훨씬 풍족하기에 결혼 비용도 우리 집이 더 많이 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신혼집 우리가 해주는 대신 명의도 딸 단독 명의로 하기로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이었어요. 갑자기 딸이 울면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오는 딸을 본 순간 경악했어요. 너 맞았니? 들어오는 딸의 얼굴 한쪽이 부어있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군요. 딸이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랑 싸웠어. 그럼 그놈이 널 때렸단 말이니? 맞아. 대체 왜? 그 사람이 엄마가 싫대. 처음에는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놈이 절 싫어한다고 왜 우리 딸을 때리냐는 겁니다. 얼마 후 진정한 딸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몇 시간 전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이 크게 번졌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놈이 제 이야기를 꺼냈나봐요. 장모님은 왜 그렇게 날 싫어하신대? 우리 엄마가 왜 널 싫어해? 그 인간이 날 보는 눈빛 보면 내가 모를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그 인간이 뭐야? 그 말 취소해. 이런 말이 오갔답니다. 들어보니 그놈도 제가 자길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 눈치챘나봐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으니 제가 말 안 해도 제 생각을 읽었을 수 있고요. 제가 자기를 싫어하면 자기도 저를 싫어할 수 있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딸을 때렸냐고요? 이유가 없답니다. 딸이 제 편을 들었다고 언성이 높아지다 제 딸에게 주먹을 휘둘렸대요. 뺨도 아니고 제대로 주먹 쥐고 휘둘렀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놈은 인성도 막장이니 인간도 아니라고요. 안 되겠다. 당장 파혼해. 파혼? 그래. 네가 먼저 때리거나 한 건 아니지? 아니야. 그런데 여자 때리는 놈은 사람도 아니야. 아니 파혼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만나보고 결정을 내려야지. 저는 그 길로 그놈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만났는데 그놈은 이제 끝장이다 싶었는지 막 달려들더군요. 그쪽에서 절 차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엄마 잘못은 딸이 이어받는 거랍니다. 막말로 그쪽이 절 사람 대접 안 해주는데 왜 제가 그쪽을 사람 대접 해줘야 합니까? 처음 봤을 때 순수해 보인다는 사람은 어디 가고 말도 잘하고 아주 막 나가더군요. 정말 파혼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 길로 딸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딸의 광대뼈에 금이 갔더군요. 이래저래 상처가 적지 않아서 전 지육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혼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했어요. 절대 합의는 안 해주고 벌금형이든 감옥행이든 전과자 만들 거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죠. 그랬더니 그놈도 그놈 가족도 급해지더군요. 뒤늦게 잘못했다고 질질 짜는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놈 아버지라는 인간이 말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 잘못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주먹 함부로 휘두르다 감옥 몇 번 드나드는 바람에 한 번만 봐주신다면 이런 일 또록 하겠습니다. 뭘 봐줘요. 봐주면 내 딸이 맞은 게 사라져요?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원래 죄지은 놈은 벌 받아야 정신 차려요. 주먹질한 놈은 폭력 전과 달고 살아야 정신을 차리고 합의 절대 없으니 재판 준비나 잘하세요. 그렇게 파혼과 함께 그놈을 고소하고 재판에 넘겼죠. 형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지만 그래도 유죄 판결과 함께 전과자 만들 수는 있답니다. 그놈 직장에도 소문이 퍼져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직장에서 퇴출이래요. 파혼은 물론 인생도 망가진 셈이죠. 그러게 감히 누구 딸을 건드려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애비 신랑의 잘못된 행동에 장모로서 대응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무쪼록 따님께서 새로운 만남과 삶을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